왜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그렇게 매달렸을까가 많은 분들이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많은 경우가 그렇지가 않고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헤어지자고 했다가 다시 만난 지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러프한 약속 상황에서 이제 남자친구가 1시간 일찍 온 건데 남자친구는 본인이 일찍 와서 기다리는 거를 주로 감수하고 이렇게 주로 만나는 편인지, 아니면은 이날따라 뭔가가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기다렸거나 아니면은 어떤 건지 그 상황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 패턴이 어떤지가 연애에서 중요하죠. 인간관계 패턴이, 나의 패턴도 그렇고 남자친구 패턴도 그렇고. 주로 과도하게 잘해주다가 항상 일찍 오고 먼저 양보하고 섭섭함이나 이런 거 표현 안 하다가 안 하던 사람이 이랬으면 이제 쌓였다가 터진 쪽이고, 자주 이랬던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좀 상황 얘기를 좀 우선 더 해주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MS님이 이런 부연 설명 좀 해주시는 동안에 아까 감정일기에 대해서도 올려주신 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3월 16일 일기네요. 오빠가 카톡을 전처럼 빨리 읽고 답장하지 않거나 한참을 아무런 말이 없을 때 불안하다. 내가 미역국 재료를 들고 오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 했을 때 바로 답장할 법한데 그 이전까지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으니까. 답장이 조금 있다가 그래도 너가 무거울까봐 그런 건데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변명처럼 느껴져서 마음에 걸리고 짜증스럽고 미웠다. 그랬구나 하면 되지. 왜 말을 자기 입장에서만 말할까 싶어서. 나는 그날 3월 4일이죠. 멈춰 있구나 싶어 불안하다. 그날의 악몽이 되풀이 될까봐, 그게 전조일까봐, 불씨일까봐 걱정되고 두렵고 불안하다. 우선은 감정일기라는 게 그냥 막 쓰라고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막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조금 더 감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는 훈련을 같이 하면 좋아서, 생각과 감정을 구분해서 상황, 생각, 감정, 그 다음에 나의 행동,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황은 이제 헤어진 이후 2주 뒤 상황이죠. 카톡을 빨리 답장 안 한 상황. 나의 생각은 지금 답장이 바로 안 온다고 판단이 되는 것도 생각이고, 변명처럼 느껴진다도 생각. 왜 이럴까? 나는 이러는 게 싫다 라는 거는 감정이고, 마음에 뭔가 걸리는 그런 답답한 느낌, 짜증스러운 느낌, 그리고 미운 느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많이 느껴지네요. 그 싸운 날, 헤어지자고 한 날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시 회복된 상황에서도 카톡이 조금만 안 오거나 늦게 오거나 이런 느낌이 들면은 뭔가 불안한 두려움이 이제 커지는 느낌, 되풀이 될까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볼 텐데, 우선은 아까 부연 설명으로 사연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제가 여쭤본 거 답변해 주셨네요. 남자친구가 수업이 끝나면 그 근처로 데리러 오겠다고 한 상황이었고, 수업이 끝나는 시간과 장소를 알고 있었고, 근데 제가 수업 후에 연습 조금 더 하다가 늦게 나오는 상황이 됐네요. 그래서 1시간을 밖에서 기다린 거군요. 오빠가 화난 포인트는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냐. 이해가 좀 되네요. 평소에도 오빠가 주로 제가 맞춰주고 제가 있는 쪽으로 만나러 왔었고, 제가 불안한 부분도 평소에 오빠가 참 잘 맞춰주고 화내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날 갑자기 화를 내는 모습에 엄청 깜짝 놀랐고 평소 눌러왔던 게 터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했어요. MS님이 우려를 하시고 계셨네요. 이날 상황이 물론 내가 늦어서 화가 나는 상황도 있지만 평소에 오빠의 태도도 좀 많이 나한테 맞춰주고 별로 표현 안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는 MS님한테 굉장히 당황스러웠겠네요. 그리고 MS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제가 몰라도 일반적인 경우에 평소에 남자친구가 자기 감정 표현 잘 안 하고 잘 맞춰주고 이게 패턴이 되다 보면은 어느새 이게 당연해지거든요. 당연하게 이걸 여긴다는 게 뭐 MS님의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당연하게 이렇게 딱 돼요. 관계라는 게. 이제 연애는 기본적으로 우위에 있는 느낌을 한 명이 가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흔히 사람들이 쉽게 표현하는 대중적인 표현은 더 좋아하는 사람이 더 잘해주는 거, 그래서 덜 좋아하는 사람이 우위에 있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이기 때문에. 연애도 의식할 수는 없지만 무의식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흔한 게 뭐냐면은
참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은 상대방이 잘 되면 너무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질투심도 생기고, 왜냐면 상대방이 더 잘 나가면 더 우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관계 측면에서. 그게 참 신기하게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아를 하다가 커리어를 다시 쌓으려고 복직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승진을 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이런 너무 축하해줘야 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축하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참 신기하게 남편이 축하를 진심으로 못 해주고 오히려 방해하는 선택을 자꾸 하게 되고, 이게 다 무의식적이에요. 그 남편이 뭐 나쁜 사람이라서라기보다는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연인이든 부부든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거대한 흐름이. 근데 지금까지의 패턴상 MS님과 남자친구는 MS님이 우위에 있었을 수 있어요. 아마 MS님도 그걸 아셨을 수 있어요. 의식을 했든 무의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별로 크게 신경을 못 쓰면서 연습에 집중하고 연락도 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의 흐름은 이런 게 다 작용을 합니다. MS님이 맞다. 남자친구가 딱 그 말을 본인이 직접 했다. 주도권은 이제 내가, MS님이 가지고 있고 남자친구 자기는 을이라고. 제가 편한 부분도 물론 많지만 우리 관계를 갑을로 보는 게 마음에 걸려요. 갑이라 좋기만 한 게 아니네요. 네네, 그럼요. 중요한 건 MS님은 관계에서는 갑이지만 헤어지는 걸로 인한 타격감으로는 굉장히 받는 상황이에요. 타격을 받는 이유도 또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건 너무 힘든 경험이라 다시 겪고 싶지 않다. 이게 지금 남자친구한테 뭐 헤어지자는 얘기 좀 들었던 그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예전에 또 다른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경험이든 이번 경험이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마음속에서 하는지를 잘 표현해 주시면은 그게 지금 이런 연애에서 불편한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 이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키는 감정에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역시 감정일기가 중요하고, 사연을 다룰 때도 감정을 자꾸 제가 여쭤보는 거고. MS님이 부연 설명해 주셨습니다. 버림받고 싶지 않다는, 차이고 싶지 않다는 게 예전 경험이고, 이런 경험이 이제 MS님이 있으셨으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헤어진 것도 비슷한 거고, 헤어진 후에 감정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묘한 감정 다툼을 하는 상황을 경험하셨고, 그러면서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럴까봐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시는 감정일기 아까 쓰신 게 이해가 되네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나는 감정일기를 쓰고 있고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감정이라는 거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는 과거를 붙들고 있고 과거와 연결을 지어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감정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해결된 줄 알았어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또 그 감정이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느끼는 감정이 더 과하게 힘들게 다가오죠. 이런 상황에서 미리 걱정되고 미리 불안하면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감정적인 그런 균열, 시간이 지나면 메꿔지고 이런 과정이 안 메꿔져요. 왜냐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과민해질수록 균열을 메꾸지 못하게끔 나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돼요. 소위 그거를 뭐 집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과민한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마음이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이제 안테나가 많이 켜져 있어요. 레이더가 엄청나게 켜져 있습니다. 혹시나 전조 증상을 내가 디텍트하지 못할까봐. 근데 이런 레이더가 켜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걸려요. 소소한 것들이 이제 다 레이더에 잡히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감정이 짜증스럽고 미워지니까 감정도 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또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또 나갑니다. 나도 답장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복처럼 내 입장을 내세우는 변명 같은 거를 일부러 더 늘어놓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회피하거나. 회피도 또 되게 중요한 갈등을 임기응변으로 때우는 방식이죠. 저도 사연을 읽을 때 회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음에 만나야겠다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취소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회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두렵고 불안하니까. 데이트 취소는 회피가 맞아요. 하면서도 알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피하고 싶었어요. 네, 그럼요. 너무 불편하니까 피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불편한 상태에서 만나면
우려하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해피 안 좋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바람직한 거는 근본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거다.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본인의 감정적인 아픔이 많이 관여된 경우에는 내가 내적으로 경험된 감정들, 생각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흐름을 보고 그걸 언어로 묘사할 수 있어야지 이런 감정들이 해결이 되고, 그래야지 조금 더 수월하게 지금의 상황을 보낼 수 있고, 그래야지 균열이 메꿔져요. 흐름으로 연상을 하다 보면은 또 거슬러 올라가요. 내가 대인관계를 맺고 뭐 연인관계든 친구관계든 친해지고 헤어지고 멀어지고 단절되고 이런 걸 통해서 감정적인 고통을 너무 과도하게 겪고 한번 D면은 그 다음에 안 그러려고 애쓰는 게 시작점이 내가 그때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많이 크게 D여서가 1번의 시작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그렇게 매달렸을까가 많은 분들이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많은 경우가 그렇지가 않고요. 그 이유가 또 다 있어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형성된 경험들, 나의 타고난 기질들이 믹스돼서 대인관계에서 친해지는 과정의 의미, 그 다음에 반대로 그게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에 굉장히 큰 고통이 나한테 특별하게 또 취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라는 거는 되게 좋은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소한 연애 사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분석 상담을 하거나 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고요. 내가 제일 아팠던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감정을 다시 직면하는 식으로. 왜냐면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때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멀리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괴롭다고 안 하면은 그게 계속 나를 들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내가 놓친, 인식하지 못했던, 외면했던, 억압했던 그런 감정들을 다시 가서 해보는 게 분명히 도움이 돼요. 바로는 못 하시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조금 편해지면 그때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고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